연방국세청 IRS가 40만 달러 이상 고액 소득자 중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관행에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IRS의 감사 활동이 잠시 중단되면서 고액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보고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자 IRS는 탈세나 탈루 납세자 색출을 위한 감사 활동을 강화해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 납세자 중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12만 5천 명에게 세금 보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통지문 발송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급여 소득자에게 발행되는 WT 양식과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1099 양식을 전수조사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고액 소득자들을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만 5천 명 중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소득자가 2만 5천 명이고 10만 명은 4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미만 소득자들입니다. IRS 이번 경고 통지문에는 조속히 세금 보고에 나서줄 것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세금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벌금과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사안이 엄중할 경우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과 거친 세금 사이의 차이가 나는 이른바 텍스갭이 커지자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IRS에 80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연방 하원에 의해 80억 달러 예산 중 20억 달러가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를 계기로 IRS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감사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체납 세금 징수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게 권고하던 닷새 간의 격리 지침을 공식 완화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닷새간 격리를 권장하는 지침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확진자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고 열이 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났다면 출근을 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는 일상생활 중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며 또 업데이트되는 코로나19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 조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CDC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605건에 비해 10.4% 이상 줄어든 것이며 2022년 866건과 비교해서는 37.4% 감소한 수치입니다. 회계연도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6년에는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21년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주별로 보면 일리노이 22명, 캘리포니아 1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명과 84명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조지아 48명, 버지니아 40명, 텍사스 34명, 메릴랜드 13명, 플로리다 1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3%에 달하는 441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7%에 해당하는 47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1,190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미국의 고용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가로 날아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16,000선에 안착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100을 웃도는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AI 투자 열기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투자 열풍은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등 대장주 외에 다른 반도체주와 기술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PC, 서버 제조업체인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하루에 30% 이상 폭등했고 반도체 회사 AMD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서버를 만드는 기술기업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0% 이상 올랐습니다. S&P 다우존스 지수 측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S&P 500 지수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20배 폭등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는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군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한때 64,00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인 위볼은 스펙 거래를 통해 나스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여간 주춤했던 스펙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의회에 출석합니다. 파월 의장은 6일에는 미 하원에, 다음 날인 7일에는 상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섭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발언입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이전의 발언과 대체로 비슷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지난 1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 만큼 관련된 언급이 주목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유명 일식당에서 한인업주가 채무자와 언쟁을 벌이다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둔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업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3일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 50분경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선상 올림픽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성장군 스시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PD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은 업소 내부에서 둔기로 폭행당해 쓰러진 한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911 응급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둔기 폭행 용의자로 성장군 식당 업주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용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치명적 무기를 휘둘러 공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수감된 용의자는 성종주 씨로 확인됐으며 성 씨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에 따라 10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LA 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과 주변에 따르면 성 씨에게 둔기 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는 성 씨 아내의 지인이었으며 성 씨에게 약 10만 달러의 돈을 빌려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용의자 성 씨 부부와 피해자가 성장군 식당 아래서 업소 문을 잠근 채 채무 변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빚의 일부만 갚겠다고 하면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LG전자 냉장고의 결함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MBC-TV 등 다수의 LA 지역 방송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LA 기반의 아자르 무자리 변호사는 LG전자가 냉장고에 사용된 리니어 컴프레셔에 대해 10년 보증을 제공하고 20년 내구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수명은 10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자리 변호사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다. 소비자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연방판사에 자신의 고객이 제기한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NBC 시카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2018년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의 대상은 LG전자의 리니어 컴프레셔를 사용한 캔모어 냉장고, 소매업체 등입니다. LG전자는 냉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컴프레셔 등과 관련된 부품 및 인건비를 전액 보상하는 보증을 5년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 10일부터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일명 썸머타임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10일 새벽 2시를 3시로 1시간 더 앞당겨야 합니다. 썸머타임 시행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기상 봄은 오는 19일부터 시작이지만 밀레니엄 파크의 클라우드 게이트, 이른바 더 B는 아직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폐쇄된 후 지금까지 오픈 소식이 없습니다. 시카고시 측은 지난 여름 성명을 통해 2023년 8월 15일부터 2024년 봄까지 일반의 접근을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폐쇄 이유는 조각물의 보수 유지 공사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20년 된 클라우드 게이트를 잘 보수해 시카고의 명물로 내놓는데 손색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게 시 측의 의도입니다. 시카고 주민들도 더 B니 빠른 시일 안에 일반에게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시카고 한인회와 주 시카고 총영사관 주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레이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재미 시카고 해병대 전우회 기수단이 입장하고 국민의례가 이어졌습니다. 검정 바지에 흰색 옷을 맞춰 입은 차세대 고등학생 5명이 독립선언문을 나누어 낭독하며 33인의 이름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정한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했으며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서기석 대외협력분과위원장이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바리톤 이수영 씨의 선창에 함께한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를 재창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국악인으로 활동하는 박주미 씨의 공연에 이어 29대 한인회장 장기남 씨의 선창에 함께한 이들은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을 20번 이상 읽고 또 읽고 무대에 올랐지만 떨렸다고 말하는 이 지역 고등학생 에바 씨는 아직도 3.1절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참여해 알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cited and nervous.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은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며 이 같은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차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아이들도 자기 뿌리를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한번 함으로써 3.1절을 또 생각하고 고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의 3.1절을 기획을 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5월 18일 난민돕기 걷기 달리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술, 인재, 유치입니다. 비기술 기업의 기술, 인재 유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기업 CBR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기술 기업의 기술 인재 점유율이 60%에 달해 IT 기술 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기술 구인구직 기업 다이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직 근로자의 60%가 올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52%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라서 주목됩니다. 이른바 IT 기술 인력이 기술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런 경향은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이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로 기술 기업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기술 분야의 정리해고 현황을 추적하는 레이오프 FYI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 584개의 기술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세일즈포스 등의 빅테크들은 직원의 6%에서 13%를 해고한 상황입니다. X의 직원 절반 정도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구글은 엔지니어링과 하드웨어 팀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발표하는가 하면 아마존은 트위치, 프라임 비디오, MG 스튜디오 사업부 직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비기술 기업은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IT 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은 지금 하는 일보다
회사를 옮기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기술 기업체들은 단기간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스탁 옵션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을 약속하면서 기술 인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금 등 안전 자산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처럼 기술자들도 안정성을 위해 일자리를 옮기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기술 기업체들은 실리콘밸리보다 집값이 저렴한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엔지니어들이 더욱 적은 돈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출퇴근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IT 업체에 들어가 큰 돈을 벌어보려는 추세는 당분간은 직업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